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투자의 재발견. 투자는 거위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다. 만약 내 통장에 매달 1,000만 원이 입금된다면 부자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크기로 평가된다. 이고은 지음 스마트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이고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G, 노무라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시티글로벌 마켓그룹증권 등 국내 금융회사에서 10여 년 동안 주식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다. 시간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궁리하다 회사원에서 사업가와 투자가의 영역으로 이동했다. 적절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원칙 아래 부동산, 주식, 금, 사업 등 다양한 자산 거위들을 꾸준히 모으고 키워가고 있는 거위 농장주이다. 현재는 가족과 함께 건축한 춘천의 전원주택과 서울 사무실을 오가면서 여러 자산 거위들을 돌보는 한편 새로운 품종의 자산 거위들에 대해 연구해보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간의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과 자산 거위 농장을 잘 운영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꿈이다. 차례, 프롤로그,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1장, 투자란 무엇일까? 2장, 자산을 늘리는 원칙. 3장,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 다시 보기. 4장, 투자자의 자세. 5장, 화폐형 투자. 6장, 부동산형 투자. 7장, 회사형 투자. 8장, 파생형 투자. 에필로그,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얼마 전까지 증권업계에 종사할 때 누구를 만나든 한결같이 받는 질문이 있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걸 알게 된 지인들의 질문 역시 똑같았다. 어디를 사야 해요? 누구나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잘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투자를 잘하는 것일까? 우리는 누구나 하루 24시간이라는 중요한 시간 자산을 가진 투자자이고 이 시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투자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투자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자신이 시장 경제에 몸담고 있는 투자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투기 투자는 하면 안 돼 라며 몸만 사리거나 비효율적인 거래를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 현재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있더라도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투자자다. 혹시 내가 다음에 투자자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남들을 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정작 자신이 가장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 4차 산업혁명과 저금리 콤보 시대에 자신의 시간 자산만 믿고 있는 투자자. 투자 원칙 없이 남의 말만 듣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며 거래 비용만 지불하고 있는 투자자. 이 책을 통해 다음의 3가지 핵심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첫째, 투자의 핵심은 시세 차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자산을 모아가는 데 있다. 둘째, 자본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시간 레버리지 또한 투자의 고려 요소이다. 셋째, 나만의 투자 기준 금리를 세우고 그에 맞는 실전 투자법을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적금이나 예금만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직장인도 자신의 시간 자산을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아쉽게도 노동소득을 벌어다주는 시간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게 되므로 자신의 시간을 더 현명하게 투자해서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현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다른 자산을 계속 모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투자란 무엇일까? 내가 사는 가격보다 오르면 다행스럽게 여기며 재빨리 팔아서 매각 차익을 보는 것이 투자일까? 이런 거래는 항상 성공할 수도 없거니와 거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기대 수익을 낮추기 쉽다. 이 책은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리기를 원하지만 투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대로 된 투자자로 거듭나려면 초보 투자자는 다음의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한다. 첫째, 원금 손실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다. 투자에는 필연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물에 빠질 것이 두려워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수영을 배울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처음엔 물을 먹기도 하고 허우적대기도 하지만 점차 익숙해질수록 자유로이 떠다니며 놀 수 있듯 투자를 할 때 내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어떤 것인지 알고 대비하며 투자한다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더 여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원칙은 무엇이고 나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알려준다. 둘째, 의욕만 너무 앞선 나머지 남의 말만 듣고 덜컥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다. 특히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세상에서는 소문만 듣고 성급하게 소중한 종잣돈을 써버리기 쉽다. 이 역시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각자의 투자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을 스스로 선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부 정책이 급진적으로 발표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이럴 때야말로 투자자 본인이 투자 원칙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춰 대응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만 목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 책의 구성 제1장 투자라 무엇인가에서는 누구나 관심 있고 알고 싶어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더더욱 희귀한 투자의 기본 개념부터 새롭게 되짚어본다. 투자는 거의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다. 2장 자산을 늘리는 원칙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늘리기 위한 원칙들을 소개한다. 어떤 자산을 어떤 기준에 맞춰 늘려가야 나에게 가장 좋을지 살펴보자. 3장 현금 흐름과 레버리지 다시 보기는 레버리지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4장 투자자의 자세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투자의 세계에서 나에게 맞는 투자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그에 따른 적절한 투자를 실행하는 법을 제시한다. 5장부터는 본격적인 투자법을 소개한다. 5장 화폐형 투자는 종잣돈을 모으는 화폐형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금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아본다. 6장 부동산형 투자는 워렌 버핏의 플로트 투자와 전세 레버리지 투자법을 살펴본다. 특히 왜 전세가에 집중해야 하는지와 전세가와 매매가 예측하는 법은 부동산 투자자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환경이 변화무쌍하지만 그럴수록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놓을 때다. 7장 회사형 투자는 성장주보다는 배당주,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 특히 미국 배당 귀족주를 권하는 이유와 투자법을 설명한다. 8장 파생형 투자는 화폐형 투자와 잘 결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파생형 투자에 대해 알아본다. 부록의 미국 배당 귀족주 탑10 분석과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아파트 시장 분석도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나는 높은 금융 문맹률이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을 갉아먹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경제에 대한 상식과 개념이 부족할수록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기 쉽다. 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와 내 가족의 자산을 지키고 노후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 지식과 금융 지식을 가져야 한다. 기본적인 경제 지식, 금융 지식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건전한 투자를 지속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탄탄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부부는 투자 방향에 대해 함께 의논하며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투자를 같이 해오고 있다. 투자 강의나 현장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부부가 합심해서 투자에 임하는 것을 부러워했다.
부부 중 한 명이 투자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도 함께 투자하면서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초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이 책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부부의 공동 저작물인 셈이다.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운동장이 되어주는 남편에게 감사하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우리 부부를 늘 배려해 주시는 시부모님, 손주 셋을 키우느라 항상 고생 많으신 친정 부모님과 고모님, 그리고 우리 집 웃음과 말썽을 담당하고 있는 귀여운 삼총사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2021년 1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이고은. 1장. 투자란 무엇인가? 투자란 무엇일까? 누구나 관심 있고 알고 싶어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더 희귀하다. 투자의 기본 개념부터 새롭게 되짚어 생각해보자. 투자는 거의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다. 1. 투자는 거의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 여기서 자산은 돈 자산과 시간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흔히 자산을 이야기할 때 돈 자산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값진 자산 중 하나다. 이 시간 자산을 늘려가는 것도 투자이다. 그렇다면 자산을 어떻게 늘려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린 시절 들었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를 떠올려보자. 농부는 자신이 기르던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지만 거위 뱃속에 더 많은 황금알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를 갈라버린다. 당연히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알이 없었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사라져버렸다. 이를 투자에 접목해보면 거위는 자산이고 황금알은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우화는 농부의 성급함이 이를 그르친다는 것에서 마무리되지만 농부가 거위를 이용해 황금알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 2. 거위를 키워서 판매한다. 3. 거위를 키워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현실에서는 황금알을 얻는 것과 거위를 잘 키우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결국 투자란 거위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투자란 무엇인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는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예술작품, 저작권 등 무궁무진하다. 즉 거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모든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것은 아니다. 이 다양한 거위들 가운데에서 농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거위가 낳아주는 황금알, 즉 현금 흐름이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에 집중할 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투자는 어떤 것일까?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흐름을 갖게 되는 투자이다. 거위를 잘 키우면서 동시에 거위를 통해 황금알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인 것이다. 회사원은 자신이 가진 시간 자산을 회사에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월급을 받는다. 부동산 소유주는 세입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받는다. 다음의 표에서 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투자 방법 중 일부를 정리해 보았다. 이외에도 자산을 보유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투자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보상받는 투자에 집중한다면 거위가 무럭무럭 자라는 동안 황금알까지 모을 수 있다. 나는 무엇을 제공하는 자산을 키워갈 것인가? 이 책을 읽으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아보자. 2.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부터 모아라. 현금 흐름을 얻는 방법. 현금 흐름을 얻는 기본적인 방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다. 거위가 낳은 황금알을 잘 모았다가 우량 거위를 한 마리 더 사고 이제 2마리가 낳는 황금알을 모아서 세 번째 거위를 사고
이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을 꾸준히 모아가면 어느새 농장주는 많은 황금알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농장주로서 거위들이 잘 크도록 보살피면 황금알을 쑥쑥 낳아 주거비용, 자녀 교육비, 휴가비용 등을 해결해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줄 것이다. 그래서 거위의 시세에 집중하기보다는 황금알을 모아 한 마리씩 사 모으면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자산이 늘어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즐기는 투자를 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수를 늘려가기보다는 샀다 팔았다 하는 거래를 하려고 한다.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다가 10만 원이 되면 와, 단기간에 수익률 100% 하면서 팔아버린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매매가 4억 원의 아파트를 전세 3억 5천만 원을 끼고 5천만 원의 갭으로 매수했다가 4억 5천만 원이 오르면 와, 단기간에 투자 수익률 100% 하면서 팔아버리기의 수다. 부자가 되려면 활발한 거래가 아니라 자산을 모아야 한다. 언뜻 보면 훌륭해 보이는 이런 거래들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미래의 가치 예측에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내가 산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운 좋게 몇 번은 맞출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매번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른바 전문가들 역시 미래의 가격 예측에 계속 성공한 사람은 없다. 둘째, 빈번한 거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 수익률을 낮춘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보자. 매수하려는 부동산과 그 동네를 임장하는 시간, 취등록세, 소유권 이전 등기,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투자 수익률이 30%라고 생각했더라도 나의 시간과 비용을 제하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매도 후 매번 그 다음 투자 대상을 찾아 헤매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 경매로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고 수리하여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남기고 단기 매도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다. 경매 물건을 끊임없이 검색하고 임장하고 낙찰받고 수리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에 비해 성과는 적다. 경험을 쌓거나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잠깐 해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추천할 방법은 아니다. 셋째, 미래 가격에 베팅하는 거래는 마음이 편치 않다. 내가 산 주식이나 부동산이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이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방향에 전전긍긍하게 된다. 주식이나 부동산, 카페 등을 보면 땡땡의 주가가 올라갈까요? 땡땡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오를까요? 등 일단 사놓고 불안한 마음에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산 주식과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 가슴이 아프다. 산 가격보다 높게 팔았다고 해도 매도 이후에 더욱 폭등한다면 이번엔 배가 아플 수 있다. 이와 같이 빈번한 거래를 하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거래 대상을 물색하고 거래를 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쉽다. 반면 우리가 추천하는 투자는 황금알을 가져오는 우량한 거위를 꾸준히 사모으는 농장주가 되는 것이다. 거위가 낳아주는 황금알로 또 다른 거위에 투자할 수도 있다. 자산 증가는 투자 수익과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활발한 거래가 마치 좋은 투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산의 증가와 투자 수익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배당 없는 주식을 1천만 원어치 샀는데 주가가 2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자. 이 경우 자산의 증가율은 100%이지만 매도하기 전까지는 투자 수익이 0이다. 많은 사람들이 매도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예찬하며 빨리 매도하여 투자 수익을 실현하라고 권한다. 투자는 자산을 팔아서 내 손 안에 현금을 쥐어야만 완성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말이다.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라면 이러한 전제가 맞다. 황금알을 낳지 않는 거위는 살이 아무리 오동통하게 올라도 시장에 팔아야만 현금 흐름이 생긴다. 배당 없는 주식을 샀다면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매도를 해야 투자 수익이 생긴다. 즉, 자산을 팔아야만 현금이 생기니 자산과 현금을 맞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에 투자했다면 자산을 팔지 않아도 투자 수익이 생긴다. 배당을 연 5% 주는 주식이라면 팔지 않고도 그의 투자 수익률 5%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투자의 세계에서 현금 흐름이 좋은 자산은 일반적으로 가격도 상승한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은 월세가 높아지면 건물 가격이 같이 오른다. 이처럼 자산을 보유하여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간다면 시세 차익까지 함께 누릴 가능성이 높다. 현금 흐름 자산부터 모아야 하는 이유. 얼마 전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친척 어른이 고민 상담을 해왔다. 그분은 퇴직하기 전에 나름 활발한 거래를 통해 똘똘한 한 채 모두가 부러워하는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파트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퇴직하고 나니 정작 쓸 생활비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남들이 보기엔 비싸고 화려한 거위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지 못하니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자산부터 모아야 하는 이유다. 거위 농장에서 현금 흐름이 계속 나와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면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때는 다양한 거위를 수집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확실성이 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새끼 거위를 입양해 기르는 것과 같다. 이 거위가 앞으로 얼마나 자랄지, 알을 얼마나 많이 낳아줄지 알 수 없지만 여러 마리를 기르다 보면 그중 한 마리는 엄청난 성장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이런 투자는 아직 현금 흐름이 충분하지 않는 평범한 농장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현금 흐름이 충분히 나오는 안정적인 농장으로 키워낸 후에 그 외에 다양한 투자법을 시도해야 한다. 3. 시간도 중요한 자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경제적 자유가 자산소득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우리는 경제적 자유에서 더 나아가 시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싶다. 경제적 자유의 정의를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더 큰 상태라고 한다면 시간의 자유는 24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간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투자의 지향점은 단지 경제적 자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자유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결국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간 자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시간 자산을 갖고 있지만 시간은 한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가격은 사람마다 다르다.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 시간의 가격은 약 54억 원이다. 시간 자산을 늘리는 3가지 방법. 나의 시간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에 3가지 방법이 있다. 1. 나의 순시간 자산의 가치 높이기. 회사원 포지션. 2. 남의 시간을 레버리지하기. 사장님 포지션. 3. 자산으로 시간을 레버리지하기. 투자가 포지션. 회사원은 자신의 순시간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투자자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노력해 시간 자산의 가치를 키워왔고 그 노력의 결실을 연봉으로 받는다. 더 많은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자산의 가치를 높여 회사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근면 성실, 회사에 대한 충성도, 인간관계 등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다. 반대로 이 회사원을 고용한 시장은 시간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빌리는 것은 리스크가 큰 투자다. 사업가는 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므로 더 많은 현금 흐름을 기대한다. 이처럼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시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달라진다. 시간 소모가 적은 자산으로 레버리지하라. 나는 현재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 돈이 유한한 자산인 것처럼 시간도 유한하다. 따라서 항상 내가 들이는 돈과 시간을 동시에 고려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년 투자자는 매수, 수리, 임대, 보유, 매도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 있다. 특히 보유 과정에서 관리의 시간이 많이 드는 고시원, 다가구,
셰어하우스, 숙박 공유 서비스 등은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작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레버리지하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많이 받는다 해도 나의 시간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반면 채권이나 예금, 배당주 등 매입 후 관리가 크게 필요 없는 자산은 시간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이때 받는 황금알, 현금 흐름은 시간 자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자산 대비 수익률이 높다. 나의 시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자. 모든 투자자는 많은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해 투자한다. 많은 현금 흐름은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주지만 항상 시간의 자유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시간의 자유를 추가로 얻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소비하는 시간, 투자 활동 시간을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간 또는 시간 소모가 적은 자산으로 시간을 레버리지해야 한다. 4. 회사원 포지션은 위험하다. 회사원은 회사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저금리까지 겹친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이들의 포지션은 위험할 수 있다. 회사원 포지션이 위험한 이유. 한 명의 직원과 정확히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의 가격이 10억 원이고 그 직원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자. 당신이 고용주라면 이 직원과 로봇 중 누구를 고용할까? 로봇은 감가상각이나 수리비 등 추가 지출이 있을 수 있지만 대신에 복리후생비나 회식비, 4대 보험, 퇴직금, 임금 인상, 연차, 휴가 등에 대한 부담이 없다. 또한 24시간 일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간단한 비교를 위해 일단 생략하자. 경제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고용주는 둘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금리다. 로봇을 구입하기 위해 10억 원의 대출을 받거나 리스를 이용할 때 대출이자가 연 3%라면 연 대출이자는 3천만 원으로 직원의 연봉과 같다. 다른 장단점을 모두 무시했을 때 24시간 일할 수 있는 로봇은 고용주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다. 만약 대출금리가 2%로 하락하면 로봇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는 연 2천만 원이 되므로 고용주는 3천만 원 연봉의 직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진다. 한편 직원의 시간 자산은 금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금리가 3%일 때보다 2%일 때 직원의 시간 자산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현금 흐름인 연봉을 시장 금리 수준에 따라 자산 가격으로 바꾸면 내 시간 자산의 가격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내려갈수록 회사원의 시간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회사원들의 대비책은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과 AI는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인간이 했던 많은 일들을 로봇과 AI가 해낼 것이고 대체될 수 있는 영역의 회사원들은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값싼 이자로 빌려 쓸 수 있는 로봇과 AI의 개발이 급격히 진행될 것이고 시간자산 가격이 비싼 사람 회사원은 산업 현장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최근 오프라인 매장의 키오스크, 무인 점포,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등의 증가와 회계 프로그램 발전은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단순한 업무부터 차근차근 기계로 대체될 것이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은 점차 사람이 운전하면 불법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고 많은 택시기사와 화물 운전기사들을 대체할 것이다. 또한 법률과 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회사원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회사원은 가장 위험한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다. 회사의 오너, 경영자는 점점 더 비용이 적고 관리하기 쉬운 로봇과 AI를 대신 채용하려 할 것이다. 회사원들은 시간 자산을 투자하는 회사형 투자만 하고 있다면 지출을 최소화하고 종잣돈을 모아서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더 높은 수익률의 자금과 시간 자산을 만들고 이를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자산은 시간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